약속이 보장된 그러한 주거 서비스가 늘어나가는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정명현 장애인 자립 추진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 추진팀 정혜인 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님, 정재석 의원님, 천주교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신 유경준 주교님 등 시설의 장애인 부모님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문석 교수님, 사운드 오브 뮤직의 아름다운 나라에서 오신 한스 디비트 분, 그리고 이기수 신부님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신 의견들, 말씀들 저희들 새겨듣고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사는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왕국과 한국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종사자분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항상 장애인의 곁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전에 계속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의 요구에 따라서 세계적인 흐름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참여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주거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하고자 작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국회 비준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립을 희망하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가 필요하다는 점과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아야 되시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그분들의 수요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맞춤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화, 조문화 등 거주시설의 개편의 추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에서도 시설 주도이고 장애인 사회통합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에서 2023년 시설장 대회 정기총회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향점을 반영하고 특성화하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규정한 것으로 압니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6차 장애인 종합계획을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지난 5년간 추진했던 5차 계획과 그 성과에 대한 한계를 분석합니다. 또 앞으로의 5년에 대해서 달라질 정책 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학계 전문가, 장애인 대표, 복지부, 관계부처 등 관계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포함된 이번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천하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예제를 해소, 또 삶의 질을 향상하는 총괄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수요자 요구를 기반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이번 계획에 9대 정책 분야와 30대 중점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정책 분야는 장애인의 맞춤형 통합 지원과 자립, 주거, 결정권 강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 사업의 결과를 평가한 후 장애계, 부모님, 또 전문가, 시설 등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자립지원 로드맵을 보완하여 정책을 구체화하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서 자립희망 장애인을 발굴하고 상담하며 개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님, 학계,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하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증 장애인분들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모델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독주택이거나 또 공동주택에서 1인 1실을 위주로 하는 가칭,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 기관이 바로 그 첫 번째 모델입니다. 현재 부산의 나우누리 등에서 개별 주거를 보장하는 형태의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가칭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여러 개의 홈에서 홈당 3명에서 4명이 개별적인 주거를 보장받으며 생활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중증 와상장애인, 또 의료 연계 등 집중 행동 교정 등이 필요하신 최중증 장애인 대상으로는 의료 집중형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가칭 의료 집중형 전문 기관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 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저희는 대안법안을 마련할 때 적극 협력을 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따라 추진한 시설 자립 장애인에 관련해서 장애계 내부의 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 신청 과정에서 본인 의사 확인 필요 효과성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되고 있음을 압니다. 또한 거주시설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압니다. 관련해서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저희들은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님, 정진석 의원님, 그리고 천주교 주교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스 분께서는 한국에서 좋은 곳에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토론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바탕으로서 이제 시작입니다. 국회에서 좋은 대안이 마련되고 그러한 그 법안이 제정돼서 그 예산과 함께 지속적인 우리 장애인 주거 서비스 지원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예, 해피엔딩.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라고